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과정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고 계시죠? 네, 자, 그런 열심히 배운 과정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아마 크게는 두 가지겠죠. 전 열심히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진학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측면과 두 번째, 저는 취업이라는 것을 좀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려서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 러프한 내용, 진로는 어떻고 취업은 어떻고 이런 너무 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쵸.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예요. 앞에 보이시는 뷰티, 그 다음에 제과제빵, 그 다음에 한식.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만 집중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수업이 될 수 있겠죠. 네. 한번 기대하고 좀 한번 제 수업을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쵸? 첫 번째는 진학을 할 때에 대한 방법과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 내가 취업을 했을 때의 방법이고요. 좋은 점, 나쁜 점.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사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크게는 이 두 가지, 총 네 가지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왜 우리는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설령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더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개 중에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살면서 계속 그런 고민들은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의사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오래 걸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동기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내가 만약에 한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식은 하긴 하겠는데 막 피가 끓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피를 끓게끔 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혹은 이유를 막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걸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자, 반대로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 성격이 좀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매번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건가 이건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도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일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듣고 있는 뷰티, 제과제빵, 한식에 대한 과정들, 즉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과정들 자체가 내가 원하는 직업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일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세 번의 직업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얘기죠. 그러면 평균적이지 않으면 더 많은 어떤 그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그러면 한 직업으로 쭉 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 평균적인 부분이 세 번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어도 여러분들은 120, 150 어쩌면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직업들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적인 부분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맞죠? 도대체 TV에서 나오는 그런 직업, 예를 들면은 호텔리어야. 호텔리어가 이제 TV에서 나왔을 때 깔끔하게 그 옷을 차려입고 막 젠틀하게 막 항상 인사하고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만한 직업이 없는 거야. 나도 저거 할 거야. 라고 해서 실제 직업을 알아봤는데 맨날 허드렛 일하고 그다음에 막 퇴근도 못하고 맨날 서 있어야 되고,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한식, 그다음에 제과제빵, 그다음에 뷰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정말 해보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정말 내가 진로를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 좀 해당이 되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런 정말 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중에서도 진학을 할 것인가, 혹은 취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풀리는 방향들도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내가 진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반대로 취업을 했을 때는 어떤 삶이 벌어질지 되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에 대한 내용들과 취업에 대한 내용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면 어떤 좋은 점과 어떤 나쁜 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진학을 했어요. 내가 전문대를 가든 혹은 뭐 4년제를 가든 4년제를 나와서 대학원을 가든 어떤 코스들이 있겠죠. 계속 공부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강단에 서거나 혹은 어떤 한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즉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심도 있는 학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직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대학을 가게 되면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은 쌓겠지만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했을 때의 취업보다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취업에서는 아무래도 업무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급여나 하는 업무들이 많이 좀 다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점일 수 있겠는데, 반대로 그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뭐냐? 진학을 하게 되면 학문을 공부하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다시 취업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일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저 반대로 만약에 우선은 취업부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취업이라는 것을 먼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그쵸.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라는 것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쵸. 이 경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경력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 제도를 통해서요, 대학도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니, 선생님, 그러면 뭐하러 진학합니까? 취업하는 게 더 우선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는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 저희 세대나 저희 여러분들의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직업군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즉, 신입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그 일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더 그 사람들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때문에 여러분들 경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쌓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통해서 공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 졸업장도 따고 경력도 쌓고 하는, 물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힘은 좀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레벨업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진학하는 거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학문의 뜻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진학할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진학하세요 라고 해서도 진학할 건 아니고, 다 취업하세요 라고 해서도 취업할 거 아니에요. 제 말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은 좀 가져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길을 좀 선택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취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선취업 후 진학, 뭐 이런 내용들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취업에 대한 목적이 그 진짜 취업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자, 너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취업만 하면 됩니다. 헉, 그럼 취업하면 끝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목표가 없으면 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취업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내 인생적인 부분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뛰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즉, 가치관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스스로 파악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즉, 내가 살면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런 취업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나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취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취업에 대한 부분을 좀 크게 잡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자, 어차피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원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회사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식당이든 이렇게 취업이 됐을 때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조직에 대한 적합성과요.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에요. 선생님 말 너무 어려워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그 단체에, 우리 식당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잘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뭉쳐져서 바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역량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이걸 잘할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역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조직에서의 적합성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스피드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이거는 왜 써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시 채용을 진행해요. 수시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요. 반대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한 번은 쓰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보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를 좀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고 공통적으로 두 가지 다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짜자잔 앞에 있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이 경험들을 많이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뽑아내야 될까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경험 하나하나들이 여러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또 사례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스토리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오래 기억하고요. 아, 저 사람은 누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런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특히 요즘 한창 유행인 오징어 게임 이렇게 있습니다. 봤습니다. 어때요?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기억에 남죠. 왜 남을까요? 바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특히 면접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스토리식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중이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즉 면접관이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더 잘 듣고 기억할 수가 있겠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에요. 선생님, 저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렇게 많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특별한 것들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했던 어떤 그 활동, 뭐 축구부, 봉사활동, 혹은 아르바이트 등등 기존에서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기억나는 대로 다 뽑아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배운 점 혹은 거기에서 깨달은 점 등이 바로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특별한 경험 좀 해보고 싶다면 뭐 뷰티 그 다음에 뭐 한식 제과제빵 있으면 아예 그냥 농담입니다만 창업을 하고 오세요. 그러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렇죠? 위탁교육에서도 배우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배웠던 사례 여러 가지 실습했던 것들도 다 하나하나 여기 항목을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써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쓸 거냐? 하나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뷰티로 한번 해볼게요. 뷰티로 해서 제가 뭐 지난주에 실습을 했어. 뭐 예를 들면은 뷰티와 네일 아트 실습. 자, 네일 아트 실습 이렇게 해볼게요. 실습했어요. 활동 기간은 한 달이었고, 뭐 예를 들면 한 달입니다. 또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손님 두 명에게 네일 아트를 해서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그쵸.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나 하고자 하는 뭐 뷰티 혹은 또 이제 제과제빵 혹은 한식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적는지 안 적는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급하게 막 써야 될 때 제 얘기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그때 선생님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먼저 자기에 대한 경험 정리부터 하라고 했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요런 단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경험 정리를 스스로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정리하는 거 첫 번째라고 했고요. 그 경험들 하나를 자, 바로 요러한 형식에 맞춰서 앞에 보시는 요러한 형식에 맞춰서 채워 보시는 거죠. 채울 때는 우선은 너무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요. 물어보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위에서 얘기했던 네일 아트 실습을 했어. 그러면 상황이에요. 네일 아트 실습 해서 네일 아트 실습을 했을 때 그 두 명이요. 그죠? 어떤 과업이나 목표가 있었냐? 네, 두 명에게 정말 예쁜 네일 아트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은 기존과 다르게 다른 색상도 써보고, 그리고 손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경청을 해서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해서 맞춰줬어. 그렇죠?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즉 기존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결과였는데 손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해주셨거나 혹은 사장님께 너 좀 잘하네? 라고 하는 어떤 멘트를 들었어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각각의 물어보는 항목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항상 좋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도 되고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모두가 똑같은 네일 아트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어떤 손님을 만나고 그 손님과 그 손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느낀 점은 다 달라요. 10명이 똑같이 앉아서, 여러분 친구들 10명이 똑같이 앉아서 네일 아트 실습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느끼고 배운 점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차별점인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뭐다? 맞아요. 나의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쪽 직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된다 혹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적인 부분을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를 적어보시는 거죠. 선생님, 이걸 왜 적는 건가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된다? 자소서의 문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문항을 쓰세요라고 하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우선 요걸 맞춰본 다음에 그걸 하나로 문장을 맞추면 금방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로 꿀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바로 실제 사례라고 하는 이 몸통에다가 꽉 넣어버리면 네, 자소서는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좋은 취업처가 왔는데 자기소개서 쓰기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어요. 실은 꽤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식대로 한다면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칸을 빨리 채워서 지원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좀 여기에 맞춰서 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취업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수시 면접으로 갈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 위주로 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 위주. 즉, 취업이든 입시 면접을 준비하는 자소서든 두 개 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위에서 했어야 되는 바로 요 양식들은 기본적으로 꼭 이 양식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은 문장이 쉽게 수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STARLP, STARLP라는 기법은 머릿속에 꼭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STARL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액션, 결과
즉 위에서 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요. 자, 다른 건 다 잊어도 스타일 P, 자소 쓸 때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 태스크, 어떤 문제 목적, 그 다음에 액션, 내가 한 행동 등등을 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항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대학 입시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문항들이 있을 수 있고, 취업에서 그 기관, 그 회사가 원하는 양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보이는 이런 항목들을 먼저 원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 진짜 성장 과정을 쓰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동안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적인 부분, 신념적인 부분에서 했던 행동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즉 뭐냐면 내가 했던 행동 중에서도 나를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장 과정이지, 초등학교 뭐 했고 중학교 뭐 했고 고등학교 뭐 했습니다. 이건 연대 기준으로 해서 쓰는 성장 과정은 오답이에요. 알겠죠? 오답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쓸 수 있겠죠? 장점은 무엇입니다. 단점은 무엇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적인 부분에서 연결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 부분은 당연히 하겠죠. 어떤 부분이요? 뷰티, 그쵸? 한식, 제과, 제빵. 내가 원하는 부분이야.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서 조금 더 열심히 배웠던, 지금 이런 과정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과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 스스로 했던 그런 부분들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과제빵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혹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써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면접적인 부분을 볼게요.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면접에서의 면접 답변과 면접 이미지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을 준비했을 때 답변적인 부분은 기출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 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 이것들도 한번 꺼내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촬영해보시면은, 영상으로 녹화해보시면은 정말 내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떨거나 혹은 머리를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자신만의 어떤 개인기, 그죠? 내가 직무로서 이 직무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1분 자기소개나 이런 곳에서 넣어보시는 부분들 꼭 좀 필요하겠죠? 자, 면접을 준비하는데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 스피치적인 요소에서, 즉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바로 2가지씩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서,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의 장점은 띵띵띵이고요, 단점은 무엇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왜냐면 면접관들은 그렇게 오래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결론부터 들어줘야 되는, 이야기하는 거 꼭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자,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제 취미는요, 이렇게 제 취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요? 아니에요. 긴장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자, 면접관이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꼭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자, 이력서에도 적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죠? 특히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 동기 내가 이력서에 써놨는데 왜 또 물어봐? 가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력서에 써놨는데 이건 뭐예요?
너 내가 써놨는데 왜 안 보고 뭐 다시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그죠? 생각에 따라서는 면접관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면 어떻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은 안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언어.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 모르는 건 아예 모른다고 하세요. 긴가민가는 없어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멘트를 활용해 주시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세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주먹을 하나 쥐고요. 등 뒤에 댔을 때 의자와 내 허리 사이에는 주먹이 하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세를 해주시고, 남자들은 주먹에 계란을 살짝 쥐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릎 위에 올려줘 주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을 다소곳이 모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멘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는 고개만 딸랑 수그리는 게 아니고요. 고개만 수그리는 게 아니고 단전,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약 45도 정도 가까이 고개를 숙였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시면은 저 친구는 어디서 좀 예절을 좀 배우고 왔네 라고 하면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미소겠죠. 잘생기고 이쁘라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긴장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표정은 꼭 잘 지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웃는 표정이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전반적인 부분에서 팁을 한 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시작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시작해서 이 부분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 여러분 모두 다 취업하거나 원하는 진학을 하거나 이런 부분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